결혼식장 뒤편, 초라한 점퍼 차림의 노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미정과 정우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설마,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지만 딸의 결혼식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식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집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미용실, 오후 3시. 한미정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합니다. 58세의 미정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들으며 미정은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린 지훈을 안고 있는 젊은 미정의 모습만 보이고 그 옆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20대 초반의 밝은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미용실 문을 잠그고 뒷방으로 들어간 미정은 탁자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집어듭니다. 딸 지훈의 결혼 청첩장입니다. 김태훈, 한지훈 올림이라는 글씨를 바라보며 미정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기쁨과 동시에 느껴지는 허전함 때문입니다. 며칠 전 지훈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지훈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할 거야. 아빠 없어도 괜찮아. 그 순간 미정은 억지로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3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남편 정우가 집을 떠나던 그날 23살의 미정은 갓 돌이 지난 지훈을 안고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돈 벌어 오겠다. 금방 돌아올게. 정우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현관문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린 지훈이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아빠는 멀리 가서 일하고 계셔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도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고 미정도 정우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은 지훈을 키우기 위해 미용 기술을 배웠고 이 작은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지훈의 입학식, 졸업식, 성년의 날까지 모든 순간을 혼자서 함께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지훈은 항상 엄마하고만 찍어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패티김의 그 사람이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나는 홀로 남았네. 가사가 미정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떠난 후 혼자 남겨진 것은 미정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말입니다. 갑자기 미용실 앞으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내다봅니다. 한 노인이 미용실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걸이, 뒷모습이 어딘지 낯익은 듯해서 미정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노인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미용실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그 순간 미정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지만 노인은 곧 고개를 돌려 다시 걸어갑니다. 착각이겠지. 미정은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 미용실에 들어옵니다. 엄마, 내일 예식장 최종 점검 같이 가요. 그래, 알았어. 미정은 딸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지훈은 정말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정우가 보지 못한 딸의 모든 성장 과정을 미정 혼자 지켜봤습니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혹시 결혼식 때문에 걱정되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지훈이가 시집 가는 게 실감이 안 나서.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말 예쁘게 컸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지훈의 말에 미정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엄마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하지 않아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훈이 돌아간 후 미정은 청첩장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정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걸까? 58년의 세월 중 35년을 혼자 살아온 미정에게 딸의 결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문득 오늘 미용실 앞을 지나던 노인의 뒷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정우가 이런 곳에 나타날 리 없습니다. 3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이유도 없고요. 라디오에서 마지막 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정은 청첩장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내일은 지훈과 함께 예식장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의 결혼식은 완벽하게 치러내고 싶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35년 전 정우가 떠나던 그날도 이렇게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노인의 뒷모습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도 미정은 불안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전 10시 예식장은 화사한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축하 인사로 분주했고 미정은 신부 대기실에서 딸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훈은 그야말로 천사 같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지훈이 돌아서며 묻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여 년 전 자신의 결혼식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화장이 번질까봐 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지훈이 웃으며 말하지만 자신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컸구나. 미정은 딸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감격스러워합니다. 혼자서 키운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신부님, 입장 준비됐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서 알려줍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미정과 지훈은 손을 맞잡고 예식장 입구로 향합니다. 엄마, 저 혼자 들어가도 될까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괜찮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돼. 입장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이 장엄하게 예식장을 가득 채웁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신부를 맞이합니다. 미정과 지훈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갑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녀였습니다. 단상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 태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미정은 딸의 손을 태훈에게 맡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지훈이 잘 부탁드려요.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미정은 하객석에 앉아 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서약을 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지훈의 맑은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미정은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드디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5년 동안 혼자서 키워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으로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장곡이 울리기 직전 하객석 맨 뒤편에 초라한 점퍼 차림의 한 노인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하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림새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차림, 그리고 어딘지 익숙한 뒷모습, 미정의 시선이 그 노인에게 고정됩니다. 노인은 예식장 뒤쪽 벽에 기대어 서서 조용히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앞쪽을 바라보는 순간 미정은 숨이 막힙니다. 눈가의 주름, 어깨의 굽은 라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35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기억 속의 그 사람과 같았습니다. 설마.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마음이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우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사라진 지 35년 만에 나타난 정우였습니다. 하필 딸의 결혼식에 이 순간의 말입니다. 미정과 정우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식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합니다. 주례사의 목소리도, 하객들의 박수 소리도, 심지어 딸의 웃음소리까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집니다. 정우는 미정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가지는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예식을 지켜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우는 것입니다. 미정은 혼란스럽습니다. 기쁨과 분노,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지훈의 결혼식에? 3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던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태훈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미정이 얼굴이 새하얘져서 몸을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감동해서요.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예식이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이 시작됩니다. 미정은 카메라를 향해 웃지만 계속해서 정우가 서 있던 자리를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말입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몰려옵니다. 지훈이 정말 예쁘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미정 씨 고생 많았어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미정의 마음은 온통 정우 생각뿐입니다. 엄마, 피로 연장으로 이동해야 해요. 지훈이 미정의 팔을 잡으며 말합니다. 아, 그래. 가자. 미정은 마지막으로 예식장을 한번 둘러보고 지훈과 함께 피로 연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미정은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저 멀리 예식장 출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예식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입니다. 미정은 무의식 중에 그를 부르려다가 참습니다. 오늘만큼은 지훈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질문이 맴돕니다. 왜 나타났을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5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고 충격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딸의 가장 행복한 날에 나타난 남편.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을 나서는 길 미정은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주차장 한편 벤치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결혼식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윤아, 엄마가 잠깐 볼 일이 있어. 먼저 가 있어. 미정은 딸을 먼저 보내고 조심스럽게 정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마음이 두근거리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5년 만에 재회, 꼭 해야 할 말들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미정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가까이서 보니 세월의 무게가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때 듬직했던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기억 속의 정우였습니다. 거기서 멈춰요, 정우 씨.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5년 만에 하는 첫마디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 했소. 정우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35년을 얼굴도 없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얼굴만 보겠다고? 미정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어 미정에게 내밉니다. 미정이 봉투를 받아 열어보자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가족 사진과 함께 지훈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신문 스크랩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초등학교 때 그림 대회에서 수상한 기사, 중학교 때 회장으로 선출된 기사, 고등학교 졸업식 기사, 대학 합격 발표 기사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날짜 순으로 정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몰래 봤소. 성장 기사, 대학 합격 기사, 인터넷에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소. 정우의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목소리가 떨리며 나옵니다. 35년 동안 혼자서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지훈이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던 모습, 혼자서 모든 짐을 져야 했던 무게감들이 말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소. 정우의 충격적인 고백에 미정은 얼어붙습니다. 감옥? 불법 사채업자들이 당신과 지훈이를 위협했소.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빚을 갚겠다고 했더니 결국 사기 혐의로 걸렸소. 미정은 충격을 받습니다. 정우가 떠난 이유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겠소? 감옥에 간 아버지라고. 지훈이에게 어떻게 말하겠소? 당신이 그렇게 혼자 짊어졌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동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35년 동안 품어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출소한 후에도 돌아갈 용기가 없었소.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정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소. 지훈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당신이 혼자서도 잘 해내는 모습을. 지훈이는 아직 모르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요. 모르고 있소. 그게 좋다고 생각했소? 좋다고 생각해요? 미정의 목소리에 다시 분노가 섞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기나 해요?
주차장에는 결혼식을 마친 하객들이 하나둘 차를 몰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미정과 정우만 그 자리에 남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골이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미정이 묻습니다. 모르겠소. 그냥 지훈이가 행복한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정말 떠나려고 했소. 또 떠나려고요? 내가 있으면 당신들이 힘들어할 텐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훈이가 알 권리가 있어요. 그 후에 결정하죠.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 말이 맞소. 미정은 봉투 속 스크랩들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매우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정말로 멀리서나마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건 지훈이에게 주세요. 정우가 봉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이게 전부였소. 미정은 봉투를 꼭 쥐고 정우를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로 지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당신, 어디서 살고 있어요? 미정이 묻습니다. 근처 고시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정우의 대답에 미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며칠 시간을 주세요. 미정이 말합니다. 지훈이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게요. 고맙소. 정우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미정은 봉투를 꼭 쥐고 정우에게서 돌아섭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계산대에서 만난 단골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고시원에 사는 할아버지 말이야. 새벽부터 폐지 줍고 청소 일하면서 정말 힘들게 사시더라고. 어떤 할아버지요? 미정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아, 미정 씨는 모르겠구나. 요즘 이 동네에서 청소 일하시는 분 있어. 말수는 없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더라고. 그런데 참 안쓰러워 보여. 미정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정우가 일한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상가 뒤편에서 정우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구부정한 허리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정우는 미정을 보자 깜짝 놀랍니다. 왜 여기까지? 지훈 결혼식만 보고 떠나겠다고 했죠?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 동네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어요? 미정의 추궁에 정우는 망설입니다. 몇 년 되었소? 몇 년?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훈이가 대학 다닐 때부터 여기 있었던 거죠? 정우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미정은 충격을 받습니다. 지훈이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알면서도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타나겠소? 정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폐지를 모으며 자신이 버린 가족의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군요. 미정의 말에 정우는 더욱 움츠러듭니다. 연민과 분노가 복잡하게 얽힌 미정의 마음을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미정을 찾아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행복한 미소를 짓는 딸을 보며 미정은 더욱 고민됩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요? 그런데 지훈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혹시 결혼식 때 이상한 일 없었어요? 왜 그래?
신혼여행 사진을 정리하다가 결혼식 사진을 다시 봤는데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 사진 봐요. 지훈이 가리키는 곳에는 예식장 뒤편에 서 있는 정우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초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닐까? 미정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 표정 봐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지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이상해요. 왜 저 사람이 우리 결혼식을... 그때 지훈의 표정이 급변합니다. 사진 속 정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지훈의 눈이 커집니다. 설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혹시... 지훈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하지만 지훈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저 사람... 아빠 맞죠?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훈의 날카로운 직감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대답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 사람이 내 아빠 맞죠? 지훈아.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맞아.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정말, 정말이야. 미정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30여 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지훈이 울먹이며 묻습니다.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왜 숨겼어요? 지훈아, 그건 왜 내 결혼식에 몰래 와서 숨어서 봤어요? 왜 당당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정은 정우가 준 봉투를 꺼냅니다. 이걸 줬어. 지훈이 봉투를 받아 열어보자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의 손이 떨립니다. 아빠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미정이 설명합니다. 지훈은 스크랩북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그림 대회 수상 기사, 중학교 학생회장 선출 기사, 고등학교 졸업 기사, 대학 합격 발표까지 모든 순간을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지훈의 목소리가 메입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지훈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당장 만나고 싶어요. 미정은 딸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 넘게 못 본 아빠가 살아있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왜 이제서야 나타났어요?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우의 과거, 감옥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진실을. 엄마, 제발 다 말해줘요.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간청합니다. 아빠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며칠 뒤 지훈의 남편 태훈의 집에서 상견례 후 문제가 터집니다. 태훈의 부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태훈의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정과자라더군요. 태훈 아버지의 말에 자리가 얼어붙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것도 사기죄로 감옥에 다녀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지훈이 충격을 받아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사해 봤습니다.
태훈의 어머니가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한정우, 사기죄로 7년간 복역.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엄마, 아빠가 감옥에. 지훈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하지만 지훈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차라리 어릴 때라도 말해줬으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시키려 했다니. 태훈의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우리 가문의 먹칠하는 일입니다. 태훈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태훈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훈이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만해요. 미정은 모든 걸 무너뜨린 듯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감옥에 갔던 건데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우리를 위협해서 정우가 대신 빚을 갚겠다고 했다가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봅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거실에 들어섭니다. 지훈이를 괴롭히지 마시오. 당신이 한정우? 태훈의 아버지가 경계하며 묻습니다. 그렇소. 정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잘못했소. 지훈이는 잘못이 없소. 아빠. 지훈이 정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30여 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미안하다. 정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다. 너무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 때문에 지훈이가 고생하게 만들어서 죄송하오. 내가 당신과 아이를 지키려다 그렇게 됐소.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돌아올 수가 없었소. 부끄러워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태훈의 부모는 더욱 경직된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계속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태훈이 나섭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훈이와 결혼하겠습니다. 태훈아. 태훈의 어머니가 놀랍니다. 지훈이를 사랑합니다. 지훈이 아버지의 과거가 지훈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태훈의 단호한 말에 지훈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도 우리 가문의 체면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태훈이 지훈의 손을 잡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려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정우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저씨, 일어나세요. 태훈이 정우를 일으켜 세웁니다. 지훈이 아버지시잖아요. 제 장인어른이시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태훈의 부모가 반대하자 태훈이 결연하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부모님과 연을 끊겠습니다. 부모들이 당황합니다. 지훈이 태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태훈아, 고마워.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태훈이 지훈을 안으며 말합니다. 앞으로 함께 헤쳐나가자. 미정도 태훈에게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태훈의 따뜻한 말에 미정의 마음도 조금 놓입니다. 정우는 여전히 미안해하며 서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서 더 문제만 만들었소. 아니에요, 아빠. 지훈이 정우에게 다가갑니다. 이제라도 나타나 주셔서 감사해요. 지훈아. 정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빠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아빠도 많이 고생하셨죠? 지훈이 정우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해요. 태훈의 부모는 결국 자리를 뜨며 말합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남겨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비록 시작은 어려웠지만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려 하자 지훈이 막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이제 당당하게 서 계세요. 고맙다, 지훈아. 정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태훈의 부모의 반대,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30여 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 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될 수 있어. 미정이 딸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자. 며칠 후 미정은 처음으로 정우의 말을 끝까지 듣기로 마음먹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정우를 기다리고 있던 미정을 본 정우는 깜짝 놀랍니다. 왜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작은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매일 지훈이 이름을 종이에 써내려갔소. 왜 그렇게 혼자 짊어졌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위협했을 때 지훈이를 해치겠다고 했소. 당신도 위험하다고.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빚을 떠안겠다고 했소. 하지만 그것도 사기라며 고발당했소. 미정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정우의 침묵은 무책임이 아닌 자책과 부끄러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당신, 정말 말을 잊지 못합니다. 35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출소하고 나서도 돌아갈 용기가 없었소. 전과자가 된 아버지를 지훈이에게 어떻게 보여주겠소? 정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이것 좀 보시오. 수첩 안에는 지훈의 성장 과정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초등학교 입학식? 멀리서 봤지만 정말 예뻤다. 지훈이 중학교 졸업식? 키가 많이 컸다. 미정은 수첩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구나. 지훈이가 아팠을 때도 병원 앞에서 밤새 기다렸소.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지훈이가 아르바이트 할 때 정말 도와주고 싶었소. 정우가 주먹을 쥡니다.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바보 같은 사람. 미정이 중얼거립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결정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정우는 문자를 보며 당황합니다. 가세요. 미정이 말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말아요. 더 이상은. 미정의 단호한 말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작은 카페에서 정우와 지훈이 마주 앉습니다. 서로 어색해하며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죠? 그렇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그렇게 오래 숨어 계셨어요? 지훈의 질문에 정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지키려다 그렇게 된 거였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네요?
나쁜 사람이야. 가족을 버리고. 아니에요. 지훈이 소리칩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정우는 더욱 울먹입니다. 고맙다, 지훈아. 이해해줘서. 하지만 정말 화나요.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왜 혼자 결정했어요? 저한테도 아빠가 필요했는데. 어릴 때 아빠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주세요. 지훈의 간절한 말에 정우가 고개를 듭니다. 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할 수 있어요. 지훈이 정우의 손을 잡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요. 진짜 아빠와 딸로. 그 순간 정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런데 아빠, 지금 어디서 사세요? 고시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지훈의 제안에 정우는 당황합니다. 태훈이는 괜찮을 거예요. 아빠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지훈이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정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며칠 후 정우는 정말로 지훈의 집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미정도 가끔 찾아와 정우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색하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됩니다. 태훈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태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여전히 태훈의 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라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지훈과 태훈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태훈아.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졌어. 괜찮아. 우리가 행복하면 돼. 태훈이 지훈을 위로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라디오를 켭니다.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곡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미정이 정우에게 묻습니다. 아직 시작이요. 정우가 대답합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의 어려움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정우를 찾아갑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정우는 딸이 갑자기 찾아온 것에 놀랍니다. 지훈아, 웬일이니? 아빠,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지훈의 단호한 말에 정우는 당황합니다. 무슨 말이니? 태훈이 부모님이 계속 결혼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럼 내가 다시 떠나는 게 안 돼요. 지훈이 소리칩니다. 또 그런 식으로 도망치면 안 돼요. 이번에는 함께 해결해야 해요. 정우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때 태훈도 들어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해서. 아니다. 내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정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라고 하세요. 태훈의 충격적인 말에 지훈이 얼어붙습니다. 이혼? 정과자의 사위가 되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라고. 태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훈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아빠가 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훈아. 정우가 딸을 안으려 하지만
지훈이 물러섭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빠를 원망했던 시간들. 그런데 지금 보니 아빠가 돌아와도 문제만 더 커진 것 같아요. 정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어. 가족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었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지훈이 정우를 일으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태훈이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설득해봐요. 하지만 함께 가요. 이번에는 정말 함께. 태훈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을 다집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훈의 집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니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태훈의 부모는 정우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립니다. 왜 또 왔습니까?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우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져서 죄송합니다.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태훈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합니다. 정과자는 정과자입니다. 맞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저는 정과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려던 건 제 가족이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제 아내와 딸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키려던 것뿐이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태훈의 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정우가 고개를 듭니다. 그 결과로 제 딸이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태훈이와 지훈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태훈의 부모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지훈이 나섭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처음에는 아빠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났는지.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태훈의 어머니가 말하려 하자 태훈이 나섭니다. 어머니, 아버지. 태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지훈이와 헤어질 생각 없어요. 지훈이 아버지의 과거가 지훈이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태훈아, 부모들이 놀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지훈이에요. 지훈이의 가족도 제 가족이고요. 태훈이 지훈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제 아버지예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맙다, 태훈아.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태훈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태훈의 부모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래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시간을 주세요. 정우가 간청합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태훈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제가 진짜 변했다는 것을, 지훈이와 태훈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정우의 팔을 잡습니다. 우리 함께 증명해요, 아빠. 그래, 함께. 정우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 태훈의 부모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태훈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와는 다른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지훈이 불안해합니다. 할 수 있어. 정우가 딸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우리 함께니까. 몇 달 후 미정의 미용실 한켠에는 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찍은 따뜻한 사진이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일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정이 손님을 맞으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번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손님들도 부러워합니다.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아 보여요. 오후가 되어 정우가 미용실 앞을 지나갑니다.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정이 창문 너머로 그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오늘은 커피 한 잔 어때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 같은 어색함이 없습니다. 태훈이 부모님은 어떠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시는 것 같소.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소.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오. 정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합니다. 지훈이와 태훈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태훈의 어머니가 직접 정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긴장한 채 만난 자리에서 태훈의 어머니는 예상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좋은 아이더군요. 태훈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태훈이를 잘 챙기고 우리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지훈이가 그렇게 잘한 건 미정이 덕분이요. 정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태훈의 어머니의 말에 정우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비록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피는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지훈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대화 이후 태훈의 부모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는 거겠지요. 미정이 말합니다. 그런데 정우 씨는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미정의 질문에 정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행복하오.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소. 그의 얼굴에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훈이 정우를 자신의 직장에 소개했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동료들이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젊어 보이세요. 아니야, 많이 늙었어. 지훈이 웃으며 정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정우는 잊을 수 없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모습. 3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어제 전화했는데 임신 소식을 전하더군요. 미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정말요? 정우의 눈이 커집니다.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정우가 그 말을 되뇌입니다. 내가 할아버지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지훈이가 그러는데 아이 이름도 정우 씨가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할아버지 역할 하세요.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을이 오면 용서의 계절이죠.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니까요. 미정은 라디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용서도 사랑이야. 늦어도 괜찮아.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정우가 그녀를 바라봅니다. 고맙소, 미정아. 용서해줘서, 기회를 줘서,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미정이 미소를 짓습니다. 돌아와줘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원망이나 미안함보다는 감사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훈과 태훈이 미용실을 찾아옵니다. 엄마, 아빠.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옵니다. 오늘 병원에서 초음파 찍었어요. 태훈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줍니다. 우리 손자구나. 정우가 사진을 보며 벅차합니다. 정말 건강해 보여요. 미정도 감격스러워합니다. 이름은 정말 할아버지가 지으실 거예요? 지훈이 묻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니까요. 정우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로 합니다. 가족들이 인정해 주는데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일까요? 며칠 후, 네 사람은 작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말아요. 지훈이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셋이서. 하지만 미정이 끼어듭니다. 네 명이서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한때는 찢어졌던 가족의 조각들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몇 달 후 미정의 미용실에는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갓 태어난 손자를 안고 있는 정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말 늦어도 괜찮았구나. 미정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정우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지만 이제는 매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조용히 응원하는 동지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마지막 곡이 흘러나옵니다. 정우와 미정, 지훈과 태훈,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5명의 가족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니까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